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일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조심스럽게 언급드렸던 지수의 상승 부분이 다행히 큰 폭의 상승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주말에 좋은 호재가 떠서 일단 오늘 시장의 반등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었을 겁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매수가 들어갔다면 뭐 충분히 수익을 만끽하시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금일은 한마디로 외인의 귀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이는 환율에 기반을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지금 양호해요. 현재 환율 자체가 원달러 환율 자체가 1110원대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인들한테는 뭐 굉장히 좋죠. 이게 더 싸지면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 주식 관련해서 공매도 비율이 많았던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드디어 쇼 커버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일단은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코스닥으로 말씀드리자면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기, 삼성 SDI 등 굉장히 그 많은 공매도에 시달렸던 종목들이 금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우리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누적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환매를 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가 첫 번째 해석 방법이고요. 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돌발적으로라든지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공매도 포지션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쇼커버가 일어났고요. 예를 들어서 큰 대형주가 그냥 묻지마로 매수를 할 때는 공매도 쇼커버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 대부분의 상승이 있었고 특히 IT 섹터 쪽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IT랑 지금 제약바이오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장 초반 남북기업주들의 상승이 이어졌는데 금일은 확실하게 실제 수혜 업종에 한해서 남북기업주 섹터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건 금요일날 일단은 이제 종목을 언급드렸던 현대엘라베이나 현대가드 위주의 금일의 상승이 있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 테마 관련해서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좀 더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 지금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이번 주의 상승은 바이앤 홀드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이런 등락폭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랐는데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전부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이앤 홀딩 전략을 하시고요. 지수 상단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한다면은 적어도 12월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는 네, 충분히 수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에서 그 수익 실현을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략을 잘 짜서 매매를 하시고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바이앤 홀드를 하면 뭐 크게 손해 볼 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설프게 고가에 잘못 종목을 사서 물리거나 오히려 어설프게 고가에 샀는데 다른 종목이 막 날아가고 있으면 또 사고 싶거든요. 고가에 물려서 저가에 팔고 다른 거 다시 고가에 물리고 이러한 매매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오히려 이런 상승 단기적인 상승장에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바이 앤 홀드가 맞고요. 종목은 이따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매동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을 보시면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웨인이 3천억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장 초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웨인하고 기관의 이런 쌍거리 매수가 진행이 됐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쪽하고 화학, 특히 화학 쪽을 금일 다 땡겼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화학 쪽에 최근에 유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원가 절감이 됐죠. 원가 자체가 낮아졌는데 실질적인 제품 판매 단가는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 업종에서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그다음 최근 철강 쪽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낙폭과대에 의한 단순 반등인 것 같습니다. 운수 창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신 운수 쪽은 그 특히 조선이나 지금은 조선을 볼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제약 쪽 아마 쌍글일 거예요. 보면은 제약 쪽 쌍글인데 개인은 쌍글이 매도가 분명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확연하게 이미 장세가 나왔고 제약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타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동은 완전히 지금 바뀌었다는 게 여러분이 보실 텐데 외인들만 하더라도 7천억대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인이 뭐 현물 선물 7천억에 프로그램까지 하면은 대충 1조 들어왔습니다. 1조의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보면 어 금투가 강하게 상방에 베팅이 또 들어왔거든요. 금투가 최근에는 예를 들면 코스닥이 700개 선에 맞춰서 전부 매도를 하던 게 지금 상반 베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702포인트를 갭으로 뛰어넘는 모양이 나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대량의 매수세가 나왔다. 메인의 천억대 매수세가 드디어 터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뭐 해외 차트 먼저 보고 더 이어갈게요. 일단 중국 증시 중요하다고 했죠. 21선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봤더니 갭으로 넘었네요. 이 갭으로 넘었기 때문에 이 힘이 아마 내일까지 이어질 것 같고 지금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선을 저항으로 한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선을 뚫으면은 이 추세가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증시 2700포인트까지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는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해요. 일단 적어도 내일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네,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나스닥이 선물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보시면 현재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2.5% 지금 상승을 여력이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폭등이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2% 이상의 폭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등을 하면 지금 애플 가장 걱정을 하고 있던 애플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거고 현재 밴드로 정해놓은 2758포인트 이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여기에서 200포인트 올라갈 거거든요. 내일. 그냥 오늘 밤에 대충 200포인트가 올라가면 753포인트가 떨어지고 이 시점이 단기 고점이죠. 그럼 내일이 지수에는 그러니까 뭐 저희 지수에 단기적인 고점 찍고 눌림이 나오지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일 지장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애플인데 애플이 뭐 지금까지는 딱히 좋아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무역 분쟁에 의해서 애플의 공장을 뭐
뭐 미국으로 옮겨라든지 이러한 노이즈가 많았던 부분으로 인해서 애플이 계속 하락을 지속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약간이나마 있을 겁니다. 실적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문제지만 단기적인 트럼프 입에서 나온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애플의 큰 폭의 반등을 보일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금일 BH가 그리고 LG 이노텍이 큰 반등을 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제약바이오를 특히 그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계속 보는 이유가 미국 증시에서 이미 기술주는 다 무너졌는데 이 바이오 섹터는 안 무너졌어요. 특히 바이오 섹터 대장인 존슨이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얘가 또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치로 갈 거고요. 그러게 되면 국내 증시의 바이오 쪽에는 여전히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IT 섹터가 뭐 아무리 반등을 해도 제약 바이오처럼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증시의 제약 바이오는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팩트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시고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갈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좋다. 그래서 미증시가 반등을 할 때 분명히 좋을 거고 오히려 이 모습이 국내 증시는 미국에 많이 그 커플링하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상위가 크게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볼게요. 금요일 날도 그랬고요. 주말에도 그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이 시가를 회복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핵심으로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시가 부분인데 오전에는 이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저가를 붕괴시키고 떨어지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 저가를 붕괴를 안 시켰기 때문에 오전에 이걸 돌리고 이 시가 라인에 선을 그어놨다면은 이제 매도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금일 비중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더 들어갔는데 일단은 이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강강강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하고 일단 702포인트를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또 저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저항으로 나중에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저항 구간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수는 뭐 일각에서는 뭐 750이 간다, 어디를 간다 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720에서 20포인트 정도까지를 일단은 목표로 보고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구간이 지금 이때 8월달 이 구간에서 웨인이 10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점부터 10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지수가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반등 여력이 있었는지 4% 반등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부터 맥스로 보면 4%가 이 정도겠네요. 맥스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수급의 연속성에 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충 한 735포인트 정도까지 횡보를 하면서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전에 일어났던 이 상승은 웨인에 의한 상승이었고 대충 이 상승의 기간도 이게 대칭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을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대충 여기에서 뭐 13캔들 이거는 이쪽을 보면 13, 12 캔들 정도를 변곡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안도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관심 종목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난주 종목이 신라젠, 현대 엘리베이 맞고 AP 시스템, 그다음 뭐 대북주하고 유비쿼스죠. 유비쿼스는 오늘 오전에 상승 전환했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 이미 반등이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은 무조건 저는 신라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7,000원에 못 가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금요일 신라젠은 시초가 넘어서 지수가 반등을 할 때 같이 들어왔어요. 지수 반등 따라서 신라젠을 들어갔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오늘 호재 뉴스가 오전에 떴죠. 호재 뉴스가 떴죠. 근데 이게 사실 호재 뉴스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다 아는 뉴스거든요. 그리고 금일 뜬 부분이 이제 임상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오전에 내년 상반기에 병용 임상 결과 발표를 하겠다. 이미 알고 있는 기사가 다시 나온 건데 사실 이 기사가 기폭제가 된 부분이죠. 기폭제가. 그래서 저는 이 기사는 크게 의미를 두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하락기에 나왔다면은 윗골이 달릴 기사였는데 상승기에 나와서 전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오늘 상승의 기폭제를 해줬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부터 프로그램이 그냥 묻지마로 30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하고 이 힘의 강도를 보셨으면 오늘 같은 날 따라 붙었으면은 네, 충분히 가능했어요. 이게 신라젠은 오늘 같은 날 이런 자리에서 따라 붙었어도 됐고요. 신라젠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HLB를 보기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코스닥을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그 기간에 지금 못 갔던 제약바이오 3인방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을 할 때 못 갔던 세 개, 바로 1위가 신라진이죠.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그 다음에 HL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 이 세 개의 시총의 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려면 이 세 개가 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신라젠 갈 거고, HLB 갈 거고, 바이로메드 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시가총액 상위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신라젠은 더 상승폭이 클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목표 주가를 뭐 지금 막 공격적으로 따라 붙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오늘따라 붙었어야 맞는 거고요. 힘들고 그냥 단순하게 가지고 있다 라면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더 올려봐도 돼요. 목표가를 최소한 이런 이평이 꺾이는 부분까지 목표가를 높여서 좀 더, 네, 홀딩 전략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가면서 눌리더라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일 김정은 답방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정은 답방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일단 신라젠 관련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이제 금요일 날 종가 베팅 들어간 부분이고요. 지금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들고 홀딩하는 게 맞고, 지금 남북기업주 안 움직인 섹터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남북기업주 관련해서 시멘트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남북기업주 시멘트 이슈가 나와서 성신양회라든지 한국석유, 뭐 스페코 등이 오전에 큰 폭으로 많이 움직였죠. 뭐 쌍용양회. 지금 이 시멘트 관련주들도 수급이 굉장히 좋고 섹터별로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종목들이. 시멘트도 굉장히 반등이 컸어요.
그리고 철도도 이미 반등이 나왔고 현대 엘리베이는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안 올랐기 때문에 공략을 했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가 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아직도 개성공단은 안 올랐기 때문에 나쁘게 안 보고요. 수급 괜찮고요.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이런 거는 꾸준히 보셔야 돼요. 왜냐?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일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게 바로 포스코 엠텍인데 이 말한 즉슨 광물도 움직인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북주 다 움직이고 있어요. 대북주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정치 테마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정치 테마는 정말로 위험해요. 왜냐? 금일 한창 재지를 보죠. 한창 재지 1억이 높은데 여러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선수여야 돼요. 이거는 매매 선수여야 따라 살 수 있어요. 뭐 단기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끊어먹고 그게 가능하면 덤비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게 물리면 너무 데미지가 커서 제가 이런 정치 테마주는 안 건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이유가 좀 높아요. 지금 자리 자체가 높아서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종목은 그래서 신라진 HLB 등 제약바이오 쪽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제약바이오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일 제가 뭐 종배 매수를 한 거는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 이제 장 초반부터 계속 샀기 때문에 그랬고 차바이오텍도 오늘 다시 공략을 좀 했습니다. 차바이오텍도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런 구간 박스 그어놓고 일단 매수를 좀 했고요. 이런 데서 모아갈 생각이고 AP 시스템도 좀 샀습니다. 오늘도 지금 3일째 계속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스권 아래고 어차피 오늘 밤에 IT 뜨니까 일단 샀고요. BH는 관심을 갖고 싶은데 너무 높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들어가면은 뭐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좀 그래서 좀 이런 애들은 충분히 조정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어제 방송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수는 여전히 상방으로 유효를 하고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정은 답방 날짜가 정해지면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정은이 올 때까지가 또 이제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 뭐 곧 그 날짜가 확정이 되겠죠. 왜냐면은 기사에서 남산타워를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그 정지를 시키겠다, 예약 정지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이니까 시점은 이번 주에 아마 방문에 대한 그 확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주까지 남북 경협주를 잘 매수를 하게 되면 네, 큰 손실 없이 대부분 무난한 수익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금일은 제가 이 테마주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바로 시간이 있어. 그래서 금일은 이 그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소개만 드릴게요. 정치 테마주는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뭐 일단 알고 있고 어차피 이번은 제가 봤을 때 1차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좋아질 때 어설프게 들어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시고요. 나중에 천천히 공략을 해보셔도 되는데 지금 차기 대권으로 많이 보이는 게 현재는 이낙연이죠. 이낙연 총재고 지금 이게 1차 파동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상승의 1차 파동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제가 보면 이러한 박스권을 이때 강력하게 거래량 들어왔고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관련해서는 보혜 양조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은 한창 제지. 근데 오늘 인터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저는 백금 TNA를 매매를 했습니다. 백금 TNA를 이제 안희정이죠. 안희정 관련주인데 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1차 파동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2015년도 잠시만 1000원대가 아니라 더 아래에서 파동이 나오고 이런 1차 파동이 나온 이후에 충분한 조정이 있다가 더 강하게 올라가요. 더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음에 공략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고가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자리에서 지금 물리면 거의 좋은 종목이라도 굉장히 고생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남북 이런 그 정치 테마주를 좀 조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일장 뭐 좋게 마감이 돼서 기분 좋고 오늘은 모두 네 기분 좋게 하루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